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 위기관리학 협동과정을 다니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재해재난의 위험성 분석과 그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요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여러 전염병들이나 재해재난이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나라의 체제를 뒤흔들 만한 재난은 흔치 않았었습니다. 1년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재택근무를 하며 어딘 나가지도 못하고 막 확진 판정받으면 2주일 넘게 자가격리를 하는 삶을 2020년 이전까지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힘든 환경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업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마스크 같은 방호물자의 수요는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종류의 재난이 입히는 타격들과 그로 인해 필요해지는 자원들이 우리의 서비스 수요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재해와 재난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은 비슷한 점이 있어도 다릅니다. 자,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막 지진, 태풍,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라고 합니다. 재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합니다. 재난도 막 재해도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막 재난의 그 어원을 분석하자면 디스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에스터는 라틴어로 에스트럼 또는 스타, 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재난은 막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디제스터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자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 가능성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재난이라 함은 원인과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즉 생활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소요, 테러, 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특히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 재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폭풍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고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와 이와 유사한 사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재난을 뜻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국가 기반 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키는 재난을 하고 그렇게 부천시 안전문화운동본부에서 그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를 재해와 재난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재난관리 자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재난관리 자원의 개념과 범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 관리 또는 지정 관리해야 하는 장비, 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예로 들자면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 자원 7종을 재난관리 자원에 추가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 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시설 등이 이 7종입니다. 자, 이런 재해와 재난 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통해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자연히 더 상승하겠죠. 코로나 사태로 예를 들자면
전염을 막아야 하므로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할 것이고 실제로 2020년 8월경의 기사에도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약사들은 그 최근 종교시설과 대규모 집회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그 한풀 꺾인 더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언론의 홍보 등을 통해서 막 그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비중이 막 보름 새에 약 50% 증가했다고 막 그렇게 분석했다고 하네요. 막 이런 재난이 영향을 끼치는 건 재난관리자원의 수요뿐만이 아닙니다. 또 산업 전반에 걸치는 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로 다시 예를 들자면 직접 대면 대신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산업이 많지만 IT 서비스 시장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반면 음식점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타격은 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지난 2020년 4월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2,656만 2천명 가운데 음식점업 종사자가 154만 8천명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9천명 감소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무려 10.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 단련장 업체도 개업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점은 표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2021년 1분기 주요 도시 체력 단련장업 개업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막 그 552곳이나 개업을 했지만 올해에는 203곳밖에 개업을 못했고 그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에 163곳이 개업을 했지만 올해는 60곳밖에 개업을 못했습니다. 즉 재해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각 분야별의 서비스 수요 변화 양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데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야기되었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폐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막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냐 막 그걸 많이 빈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야기할 수 있는 지표를 위험성 지표라고 부르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 우리는 이 재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아예 코로나19 확진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코로나19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결국 재해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 관리 자원의 종류와 분류도 달라지고 그리고 재난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 수요의 변동폭도 유형에 따라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 재난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오는 것인지를 더 능히 파악할 수 있는 위험성 지표를 잘 구축해서 발빠르게 대책을 정립해 변동이 클 수 있는 서비스 수요를 최대한 통제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요를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제가 완전히 다시 큰 폭으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완전 더 나락으로 가는 악순환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력의 수복도 차근차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복되는 경제에서 받는 힘으로 재난관리 자원을 철저하게 구축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재난과 재해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발빠르게 파악하는 분석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